안녕하세요. 건강을 그리다입니다. 양배추는 아주 오랜 시간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 소화력 증진, 심장 건강, 면역 기능 강화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채소인데요. 무심코 양배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무작정 드셨던 양배추와 궁합이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주의해서 드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양배추와 상극인 음식 또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과 같이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음식이 양배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어떤 음식이 양배추와의 최악의 조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슬쩍 눌러주세요. 우리는 삼시세끼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재료들 간에도 궁합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소주에는 삼겹살, 맥주는 치킨이 진리죠. 하지만 소주에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과일, 채소류가 좋고 맥주는 치킨보다는 마른 안주, 오징어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치맥의 진리인 줄 알았는데 왠지 배신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음식의 맛에 따른 궁합과 영양의 궁합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재료 성분에 따른 궁합에 맞춰 식사를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둔다면 필요시 우리의 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으로 심하게는 암 또는 치매와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반드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과 최고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전용해제는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앞선 영상을 보시면 양배추가 췌장에 좋은 음식이었지만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양배추 드실 때 꼭 주의하세요. 양배추에는 폴리페놀과 안토니아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아 많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챙겨 드시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의사의 처방으로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양배추 섭취를 멈춰주세요.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은 혈관이 막혀서 발병할 수 있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의 발병을 미리 예방해주는데요.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은 항응고제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항응고제가 혈액을 묽어지게 하여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만약 혈관 내에 갑자기 혈액이 뭉쳐진 혈전이 생겼다면 이것 또한 묽어지게 도움을 주어 혈관 막힘을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요, 양배추 속의 비타민 K라는 성분은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혈관 내에 상처가 난 곳이 있다면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약과 아스피린과는 정반대로 혈액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용 중에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성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응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양배추를 못 드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사과나 토마토를 같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과와 토마토에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여 칼륨은 혈관벽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 양배추와 같이 섭취하면 서로 상충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드실 수 있도록 양배추와 사과 또는 토마토로 주스를 섭취하기를 권합니다. 양배추와 토마토를 삶아서 물과 견과류를 곁들여서 갈아 마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갑상선 크기가 커지면서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피부를 좋게 해주고 암 호르몬 억제,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고 특히 고이트로젠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이 성분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데쳐 드시거나 먹는 등 열을 가해서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본래 양배추를 데쳐서 팝에 싸먹는 게 보편적인데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 맛도 좋고 영양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래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법이죠.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충격적이게도 양배추즙입니다.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웰빙을 위해 아침에 간단히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양배추 속에 S메틸메티오닌이 풍부하여 궤양,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고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설포라판의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천연 위암 항암제라고도 불린다네요. 이외에도 리보플라빈, 카로티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태장암 예방과 위장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양배추를 만약 즙으로 드신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즙으로 만드는 착즙 과정에서 양배추의 섬유질 파괴가 일어나고 당분이 농축되며 칼륨과 나트륨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로 인해 대장의 팽창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장의 팽창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가스가 배출이 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장염 또는 대장암까지 생길 우려가 있어 대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양배추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속에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이 풍부하고 위장의 위산을 중화시켜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우유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위장의 건강을 최대 효율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배추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속쓰림이 잦은 분들이나 소화 잘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와 우유를 갈고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제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스로 드실 경우 복통이 생긴다면 양배추를 데쳐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사과나 토마토와 같이 양배추를 섭취하세요. 둘째,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양배추를 데쳐 드시거나 쪄먹거나 등 반드시 열에 조리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양배추는 착즙으로 드시지 마시고 양배추와 우유를 갈아서 드셔보세요. 만약 복통이 생긴다면 양배추를 데쳐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드셨을 것인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